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단원 2단원 다방도입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내용은 중단원 1에 해당되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첫 번째 복소수, 2차 방정식의 근과 판별식,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복소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쌤이 일단 복소수를 한번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소수 공간을 구성하고 두 번째로 복소수 연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소수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복소수를 배우기 이전에 수의 약어 체계를 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 내용까지 배웠던 거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자연수를 배우는데 얘는 이렇게 로마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이 앞에 두 줄 끈 거는 진하게 썼다는 얘기고요. 얘는 자연수가 됩니다. 자연수는 natural number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n이라고 씁니다. 1, 2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얘보다 더 큰 애가 정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수를 약어로 어떻게 쓰냐면 Z라고 씁니다. 제르한 독어입니다.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정수. 다음 정수보다 더 큰 범위는 원래는 rational number, 이래서 합리적인 수,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얘기할 실수, real number랑 약어가 똑같아져서 몫에 해당되는 quotient, Q를 땁니다. 그래서 quotient의 약어 Q를 따서 얘를 유리수라고 보통 합니다. 다음 유리수보다 더 큰 범위가 이제 무리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뭘 만들죠? 그렇죠. 실수죠. 이제 R이라고 씁니다. 두 줄로. real number죠. real. 그래서 실수.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실수를 더 포괄하는 범위인 C를 배웁니다. C. complex number 해서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실수조차도 포괄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체계의 끝판대장을 지금 이제 배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수체계가 도입이 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우리가 수를 한번 만들어 나가 봅시다. 수와 연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등장 배경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쌤이 등장 배경을 좀 만들었어요. 정수체계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왔나 생각해 보면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자연수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고대 때부터 썼던 수인데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이 0을 만족하는 x값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 보는 학생들은 적지 않게 이걸 당황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발견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음수라는 것으로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정수까지 범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방정식을 풀므로써. 다음 유리수 체계는 예를 들어 2x-1은 0 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또 적지 않게 놀랐죠. 얘는 이런 분수꼴이 사실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수 형태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배워왔습니다. 다음 유리수를 포괄하는 범위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의 방정식을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당황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것 때문에 제자를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수의 정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무리수 해서 유리수의 무리수까지 통합해서 실수까지의 범위로 수가 확장이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복소수 체계인데
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엄청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이 수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값은 있을까? 얘는 x제곱이라는 게 항상 양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허상의 수인데 얘를 위에 있는 무리수 형태랑 똑같은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i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imaginary number의 i를 딴 겁니다.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허수 단위.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복소수 체계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복소수까지 확장을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복소수가 만들어진 등장 배경은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오일러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되지 않는 수를 이렇게 일단 형식적으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얘들이 잘 공간이 구성돼야 되고 연산도 잘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공간을 복소수 공간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다항식 이야기했을 때 보면 있었죠. 잠깐 허수 단위는 대소 관계가 없다는 얘기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이 허수 단위는 대소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i가 양이다라고 해볼게요. 양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로 i 제곱이란 건 이 허수 뜻이 i 제곱을 했을 때 허수 단위 i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i라고 했으니까 i 제곱이란 것은 i가 양수라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i 제곱도 양 곱하기 양이 되는 거니까 뿔은 뿔이죠. 그러니까 양이 될 수밖에 없는데 i 제곱은 실제로 저 정의에 의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어서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죠.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 i가 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곱하기 음을 해도 마마 곱해도 뿔이 되죠. 그래서 역시나 i 제곱을 하게 되면 또 양이 돼버려요. 음은 양이니까.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1이 정의였죠. 지금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얘도 또 모순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i라는 것은 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경우든 이 수는 양수도 0도 음도 안 되는 실수의 3분법을 만족하지 않게 되어서 얘는 실수가 아닌 어떤 대소관계가 없는 어떤 허상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i 단위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일단 복소수 공간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이라고 했죠? 스페이스. 운동장을 만들어 놔야 공을 차고 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공간을 우선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런 형태의 골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복소수도 이제부터 만들 건데 이 복소수는 당연히 실수로부터 유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들도 전부 실수의 성질과 유사해야 될 거고 그런 형태들을 맞춰주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i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할 겁니다. 단 이때 a하고 b는 전부 다 각각 실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수로부터 와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때 이 앞에 있는 a 부분을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 리얼 파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i가 붙은 부분에 대한 앞에 있는 b, 이 부분을 a 플러스 bi의 허수 부분, imaginary part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 a 플러스 bi에다가 real이라는 걸 걸면 a가 되고 a 플러스 bi에다가 im이라는 걸 걸면 b가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수 부분과 헐수 부분이 실수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얘는 실수에서 확장시키기 위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기호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하는 기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마치 다항식에서 플러스로 연결시켜 주기만 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형태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이런 꼴들을 모아놓은 a 플러스 bi 단 a하고 b는 실수. 이런 꼴들은 이제 전부 다 모두 모아놓은 것을 이제부터 복소수 공간이라고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복소수는 무엇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좌표
평면으로 글씨가 좀 진하네요. 좌표 평면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좌표 평면은 데카르트가 천장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파리가 앉은 거 보고 발견한 거죠. 이렇게 X축, Y축으로 두고 여기 포인트들을 수 두 개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 점이 딱 찍혔다면 여기가 내렸을 때 수선을 발랐을 때 1이고 여기가 수선을 발랐을 때 2가 됐을 때 이 점을 숫자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1,2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얘는 숫자 1이랑은 다릅니다. 그죠? 숫자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니까 대소 비교도 안 됩니다. 좌표 점 자체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I를 마치 A, B인 좌표 평면의 한 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면 1,2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복소수로 따지면 1 플러스 2i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1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요 1에 해당되는 것이고 얘는 x축으로 내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2i에 해당되는 허수 부분 이 2는 1,2에서 2에 해당되는 것이고 얘는 y축에 수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때 실수 부분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허수 부분은 y축에 내린 수선의 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하적으로 보는 겁니다. 돌려서 그림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수는 x축인 수직선인 r로, 복소수는 r2인 평면으로 볼 수 있다. 이 r2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실수 있죠. 실수 곱하기 실수의 어떤 체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a, b라는 a, b가 실수일 때 a, b라는 녀석들을 다 모아온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쫙 다 모으면 이런 평면 전체를 만들어 버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가 r 곱하기 r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이제 복소수랑 닮아 있다. 컴플렉스 넘버랑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복소수는 복소수의 뭐는 평면에서 좌표가 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선생님 이제 복소수가 같다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소수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복소수가 같다라는 것은 평면에서 좌표가 같다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봅시다. 자, 좌표가 A, B와 C, D라는 이 좌표가 지금 점이 똑같은 곳에 찍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순서상에서 앞에 있는 숫자 있죠. A하고 C가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B와 D가 같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수끼리 같고 뒤에 있는 수끼리 같을 때 비로소 A, B와 C, D가 같다라고 표현하죠. 좌표에서는. 그래서 이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의외로 또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좌표가 같다. 점이 똑같이 평면에서 찍혀 있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순서쌍들이 모두 같다는 거죠. 앞에 거끼리 같고 뒤에 거끼리 같다. 그런데 A, B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A 플러스 BI의 복소수 형태랑 똑같고 C, D는 C 플러스 DI랑 같다고 볼 수 있으니 복소수가 같다. 복소수가 같다라는 거. 상등이라는 것은 실수부끼리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다항식 상등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다항식이 같다라는 것은 쌤이 이 개수가 각각이 전부 다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수가 모두 같다. 물론 차수가 같을 때입니다. 이거에서 특히 1차 다항식만 살펴보면 A 플러스 BX랑 C 플러스 DX가 같다. 다항식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 항등식에 의해서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우리가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형태랑 지금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복소수 공간은 만들어졌으니까 연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산, 오퍼레이션이었죠. 연산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생명력을 갖고 이 복소수 공간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연산도 하고 계산도 하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발견의 입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산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10계명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10개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다항식에서도 그렇고 실수에서도 그렇다 했죠. 자, 10계명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플러스에 대해서 결교항 여기 있었죠? 그 다음 곱하기에 대해서도 결교항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좌분 우분이 있었습니다. 좌분 우분. 그래서 플러스 4개 곱하기 4개 법칙 플러스 곱하기 섞어서 좌분배 우분배 법칙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결합 생각해보면 A 플러스 B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하나 B 플러스 C를 한 다음에 A를 먼저 계산하나 똑같다. 가로에 대해서 관계없다. 결합 법칙 덧셈에 대해서 교환은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 하나 똑같다. 항등원 0이 있다. 존재한다. 라는 얘기였어요. A가 어떤 놈이든 관계없이 A 더하기 0이라는 놈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이 0이 있다. 각각의 A가 던져질 때마다 주어질 때마다 A마다 마이너스 A라는 음수, 역수가 존재한다. 각각마다 존재한다는 얘기는 A가 던져질 때마다 역수라는 놈이 있어서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이 항등원 0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4가지 법칙에 대해서만 일단 오늘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이런 형태를 만족하게끔 연산을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법칙을 만족하도록 연산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해서 적어놨죠. 자, 이게 C라는 게 복소수 이야기입니다. 복소수 덧셈 연산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복소수 3개를 임의로 들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알파라는 놈은 어떤 실수 A, B가 있어서 A 플러스 BI 형태가 될 것이고 베타라는 녀석은 C 플러스 DI 형태가 될 것이고 이 갬마라는 것은 E 플러스 FI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합 똑같은 시스템이죠. 위에 거랑 보시면 그죠? 이렇게 이 4가지 성질을 만족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따로 치든 교환을 만족하고 0도 찾아야 되고 각각의 복소수 던져질 때마다 역수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가지 법칙을 만족하도록 이 덧셈의 연산을 구성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우리가 이거 좌표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 A, B라는 이 알파랑 그 다음에 C, D라는 요 베타라는 연산을 더하기를 이제 정의한 게 목표인데요. 얘가 정의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엄청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AC 2개는 곱하고 B 플러스 D는 합해주고 이런 연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C는 없애버리고 B 플러스 D만 해줄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은 A하고 C는 2개 다 하고 BD는 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산들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연산들이 전부 다 이 사법칙을 만족하느냐를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얘들은 다 될 수가 없는 연산이 돼요. 탁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산을 정의하면 되겠느냐?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뭐? 앞에 끝끼리, 뒤 끝끼리,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한다 라는 얘기죠. A 플러스 C 그 다음에 B 플러스 D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더하기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A, B, C, D가 전부 다 실수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더하기 연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연산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려면 복소수에서의 덧셈 연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덧셈 연산을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형식이 깨지지가 않죠. 형식 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학은 기존에 있던 지식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주 자연스럽죠.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즉, 이걸 이제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제 얘를 돌리면 되죠. a 플러스 bi라는 놈과 그 다음에 c 플러스 di라는 서로 다른 복소수를 두 개 더하는 것. 어떻게 정의하면 되느냐? 실수부끼리 a 플러스 c끼리 다음에 또 실수부 새로 나올 거고 더하기 b 플러스 d끼리 더한 다음에 i 붙이는 이런 형태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 이 사법칙을 만족할까? 이렇게 생명력을 지금 불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을 이제 따져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얘는 만족하는가? 얘는 만족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1번은 한번 볼까요? 그냥 알파가 이렇게 베타 이렇게 감마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갬마는 어떻게 해서 뭐가 나오면 돼요? 는 연결 쭉 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바꿔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만 지금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알파 a 플러스 bi라 뒀으니까 우리가 써보면 a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di 이렇게 한 다음에 gamma c d e f e 더하기 fi 이렇게 하면 이 지금 가로 앞에 거 먼저 계산한 연산에 의하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죠? 이 정의가 a 플러스 c에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죠? b 플러스 d에 i 이렇게 정의가 되죠? 더하기 e 플러스 fi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새로운 이제 복소수가 된 거죠. 지금 대상 통으로 보랬죠. 얘가 지금 새로운 통으로 된 복소수가 된 거니까 얘는 다시 이 두 개의 연산이죠. 지금 새롭게 복소수 두 개를 지금 더한다는 얘기니까 얘와 얘끼리 지금 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c라는 놈에다가 또다시 e라는 놈을 더한 놈 실수부 더하기 그 다음에 얘죠. b 플러스 d에 f라는 놈 더한 거. 에 어떻게 됩니까? i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실수의 결합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수 덧셈에 대한 결합 기억나시죠? 실수끼리는 덧셈에 대해서 이 가로를 따로 쳐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에 의해서 항상 앞에 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c 플러스 가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2에 b 플러스 d 플러스 f 가로로 따로 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면 실수끼리 계산이니까 우리가 실수끼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지워야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끝났죠? 얘는 다시 이제 또 분리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A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좀 지울게요. 어렵다. 예. 좀 가줄래?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쓸게요. 얘는 a 플러스 bi라는 대상과 다시 c 플러스 e의 d 플러스 f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됐죠. 왜 안 지워질까요? 갑자기 야! 이렇게 만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자, 조금 어렵죠? 교환이 오히려 쉽습니다. 교환을 보고 갑시다. 요걸 만족하느냐? 아까 그렇게 연산 정했을 때. 그럼 보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해서 뭐가 되면 돼요? 거꾸로 계산이 된다.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복소수 두 개의 이 교환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뭘 쓴다? 항상 실수의 교환을 사용해야 된다. 실수에서는 이미 성질이 성립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새롭게 연산 정의된 더하기 c 플러스 di라는 녀석은 얘는 우리가 방금 위에서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지? 요거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보입니까? 요거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실수부끼리 더하는 것이죠. a 플러스 c에 b 플러스 d에 I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건데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수 교환이 나오죠. 실수 교환 법칙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수끼리는 연산이 서로 교체가 되죠. 이 더하기는 지금 실수에 대한 더하기고, 그죠? 얘는 지금 형식적인 더하기죠. 우리 복소수 정의를 위해서 만든. 그래서 실수 교환을 해주면 C 플러스 A에 더하기 D 플러스 B에 I가 되니 얘는 다시 거꾸로 쓰면 C 플러스 DI라는 놈과 A 플러스 BI라는 녀석의 A입니다. 근데 얘는 우리 베타라 했고 얘는 알파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가 탁탁 돼버렸죠? 그러니까 증명이 된 겁니다. 그죠? 아하,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니까 결교까지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결교까지는 문제가 없구나.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항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항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죠. 0은 존재하는가? 대체 이 복소수 C에서 0이라는 놈을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그럼 이 0이라는 놈을 우리가 네모 플러스 세모 I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얘는 대체 누구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든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어떤 수 A 플러스 BI 뭐 알파라는 놈은 어떤 수든 관계없이 들고 왔을 때 항상 나를 그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죠? 이 네모 플러스 세모 i라는 놈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0이라는 놈이 대체 누군지 복소수 형태로. 얘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A 플러스 BI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우리가 복소수 더하기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자연스럽게 실수끼리 더한다 했죠. A 플러스 네모 플러스 B 플러스 세모에 I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제 해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 복소수 상등 기억나시죠? 복소수 같다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실수부끼리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다. 이렇게 같을 때 우리 같다라고 정의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A 플러스 네모 실수부가 A가 돼야 되고 and 그다음에 B 플러스 세모가 B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A, B는 아무렇게 던져진 수죠. 모든 수에 관계없이 이걸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에서의 항등원 생각하시면 그죠? 0 정의잖아요. A 플러스 어떤 수든 관계없이 A 플러스 네모 했을 때 A가 나오는 이 네모는 뭐겠어요? 맞습니다. 0이죠. 또 B 플러스 세모 했을 때 어떤 수든 관계없이 B 자신을 만들어주는 수는 누구겠어요? 세모는 0이죠. 그러니까 네모 세모의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수에서 말했던 그 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항등원 복소수에서 말하는 이 항등원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 돼야 되냐면 네모하고 세모 실수가 전부 다 00을 갖고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전부 다 실수 숫자인 0인 0 플러스 0i로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원점 같은 것이죠. 0,0 이것이 복소수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것은 0 플러스 0i로 좌표 표면으로는 0,0처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0이랑은 다르죠.
원래 이 숫자에서 0이랑.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똑같다라고 볼 겁니다. 나중에 그건 내일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0으로 보시고 그냥 계산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이 원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덧셈 연산의 역수, 역원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알파라는 녀석이 우리 a 플러스 bi였으니까, 얘가 던져질 때마다 얘 마이너스 알파라는 복수수는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 생각해 보시면 각 개수에다가 음수 취했으면 그게 역수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쌤 생각할 때는. 그죠? 그래서 똑같이 해봅시다. a 플러스 bi 더하기 이제 우리가 얘의 역수를 구해야 되니까 어떤 놈? 네모 플러스 세모 i라는 이 역수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덧셈에 대해서. 누가 되는? 항등원이었던 아까 3번에서의 항등원이 되었던 0 플러스 0i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덧셈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실수부끼리 더하기로 했으니까 a 플러스 네모 더하기 허수부끼리 b 플러스 세모 i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시나 복소수 상등, 복소수가 같다의 의미에서 얘랑 얘가 같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네모라는 녀석은 실수부에서 0이 돼야 되시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세모도 실수로서의 0이 돼야 된다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네모라는 것은 각각의 a가 던져질 때마다 이 네모라는 것은 뭐가 된다? 실수로부터의 마이너스 a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 실수의 역원이죠. 덧셈에 대한 실수의 역원에 대한 개념이 역시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앞에 있는 형식을 무너뜨리지 않게끔 수체계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세모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b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가 던져졌을 때 알파의 역수 마이너스 알파라는 놈은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네모하고 세모죠. 얘죠. 얘가 돼야 되죠. 이 네모 세모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a 그렇죠? a의 실수의 덧셈의 역수 마이너스 b의 i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덧셈에 대한 사법칙을 지금 전부 다 만족시켰습니다. 결교 학력.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옳다라는 얘기를 결국 한 겁니다. 덧셈은 실수부끼리 더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연산 얼마든지 많은 조합으로 엄청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복소수에서는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옳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법칙을 다 만족시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필기를 교과서에 좀 잘 해두시고요. 내일은 이제 곱셈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결교 학력을 만들도록 곱셈 연산을 한번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해봅시다. 계속해서요. 오늘 필기 잘 해두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